사람 관계에도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당겨 찍으면 얼굴 주름만 도드라지고 너무 멀리서 찍으면 누군지 알 수 없죠? 살아보니 사람 사이도 꼭 그렇더군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맞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의 은퇴 후 사진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뭘 찍든 내 마음만 즐거우면 됐지. 그런데 사람을 찍으면서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오히려 사진보다 더 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거리 두기였죠. 젊은 시절 친구들은 참 편했습니다. 하숙집 방 한 칸에서 다 같이 뒹굴고 연애 실패로 술에 취해 울기도 하고 라면 한 개를 5명이 나눠 먹던 날도 있었으니 그런 친구들 앞에선 굳이 거리를 두지 않아도 괜찮았죠. 하지만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굳어진 습관과 고집이 있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경계선을 함부로 넘으면 괜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진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구나.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강사님이 오늘의 수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인물사진 구도를 배워봅시다. 모델과 카메라 사이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보다 2살 어린 68세 남자분이셨지요. 처음엔 밝고 친절했습니다. 이제 막 배우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박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떤 카메라 쓰세요? 아, 그냥 입문용 DSLR입니다. 오래된 거라. 와, 아직도 그거 쓰세요. 요즘엔 미러리스가 대세인데 제가 아는 가게 있어요. 싸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당장 연결해 드릴게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도 전인데 벌써 제 지갑 사정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그냥 근처입니다. 혼자 사세요? 애들은 몇 명이고 다 어디 삽니까? 손주는요? 며느리는 뭐하고? 내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박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저는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외국 회사 다녀요.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는 2명. 아, 근데 선생님은? 그 순간 저는 신문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내 가족 이야기, 내 집 이야기를 줄줄이 묻는 게 마치 내 사생활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제 마음은 벌써 선을 긋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으니 바로 출사 가시죠. 근처 호수공원에 벚꽃이 폈다네요. 제가 차 태워드릴게요. 아, 저는 오늘 바로 집에 가야 해서요. 에이, 잠깐인데 뭐 어때요? 집에서 뭐 하시게요?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은데.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자꾸 붙잡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됐습니다. 호의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겐 선 긋고 싶다는 마음만 커지게 만들었지요.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도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친해지고 싶다고 상대방 집 앞까지 무작정 찾아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술 마시자고 들이댔던 날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상대방에겐 부담일 수 있다는 걸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더군요. 사람 사이엔 사진처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사진은 초점이 어긋나면 모든 게 흐려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더군요. 말이 앞서고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면 관계도 어긋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진반에서 거리라는 것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러리스 알아봤어요. 딱 선생님께 맞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가게 사장한테 연락해놨습니다. 오늘 같이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 카메라로 조금 더 익히고 싶어요. 익히는 건 새 기종이 더 쉬워요. 요즘 건 AF도 빠르고 색도 좋아요. 지금 통화만 하면 돼요.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박 선생님에게서 내 손이 본능처럼 멈춥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때 박 선생님의 미간이 아주 조금 찡그려졌다가 풀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요. 일단 제가 찜해둘게요. 박 선생님이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내 물건을 내가 고르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찜해 놓는 기분. 상대방은 호의일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자 휴대폰 화면에 사진반 단톡방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 호수공원 출사 갑니다. 차 3대 운영 탑승 인원 조율은 제가 맡겠습니다. 대표 촬영 김영호 선생님 서브 박 여사님. 대표? 나는 누구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우는 사람 그중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이 내 허락 없이 대표라는 직함으로 앞자리에 올라가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 역할을 미리 정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배우는 중이고 출사는 아직 확답 못 드립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다들 기대해요. 겸손하지 마시고 이끌어주세요. 제가 믿고 올린 거예요. 단톡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나중에 바꾸면 되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바꾸기 전에 묻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자 단톡방에 다시 공지가 떴습니다. 대표 서브 구분 없이 자유 촬영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단톡에 정정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 번 접혔습니다. 종이는 접히면 펴져도 자국이 남지요. 출사를 하기로 한 날 10여 명이 호수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오늘은 인물 스냅 제가 모델 섭외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찍으시죠. 다들 뒤에서 배우면 됩니다. 아닙니다. 각자 편한 피사체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빗 연습만 하려고요. 그럼요. 핏도 좋죠. 근데 모델 섭외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시작해 주시면 흐름이 살죠. 나는 미소만 짓고 고개를 숙여 카메라 셔터를 눌러 물결 위 반사광을 담았습니다. 선생님 카메라 설정 좀 보여주세요. ISO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인가요? 선생님 사진은 노출이 살짝 죽어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잠깐만요. 박 선생님의 손이 내 카메라에 손이 닿으려고 하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생님, 제 카메라는 제가 만집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실수도 제가 해봐야 배웁니다. 제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 사이 공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을 거두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 도움이 제 도움이 되려면 내가 부탁했을 때여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출사 후 근처 칼국수 집으로 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아, 근처라 하셨나? 차는 무엇 타고 다니세요? 주차는 어디에 하셨어요? 아이고 박 선생님 오늘도 직진이시네. 인맥 쌓으려면 서로 알아야죠.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야 서로 챙기지. 저는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이야기만 하시죠?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분명한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자 사진반 밴드 카페 단톡 휴대폰 알림이 진동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김영호 선생님의 호수의 빛의 숨. 멘트와 함께 사진 5장이 같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박 선생님에게 바로 개인톡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제 사진과 제 모습을 올리실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해 주십시오. 삭제 부탁드립니다. 김 선생님 칭찬하려고 올린 건데요. 다들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공유합니다. 사진반 홍보도 되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과 제 얼굴은 제 선택입니다. 한 달 뒤 사진반 정기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작품 2점 잘 받았습니다. 제목 노을의 숨기억의 빈자리. 캡션 아주 좋습니다. 배치안도 고려할게요. 나는 아직 작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강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사님, 저는 작품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박 선생님이 김 선생님이 문자로 부탁하셨다며. 파일을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단톡방이 아닌 개인 통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연결음 끝에 박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혹시 제 이름으로 작품을 제출하셨습니까? 그러자 반대편 숨소리가 잠깐 멈춥니다. 아, 네, 선생님이 바쁘실까 봐요. 선생님 사진 중에 제가 고른 2장. 제목과 캡션도 임시로 달아놨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시죠. 전시 준비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제 이름은 제 것입니다. 제 사진과 제목, 캡션, 위치 모두 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합니까? 저는 선생님 덕 보려는 거 아닙니다. 팀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도와드린 겁니다. 팀이 굴러가게 하려면 동의가 먼저입니다. 짧은 침묵과 함께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은 칼날도 방패도 됩니다. 그날 나는 칼이 아니라 문을 닫았습니다. 안과 밖이 구분되어야 다시 열 수도 있으니까. 전시 일주일 전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사님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작품 순서 최종 조율만 할게요. 박 선생님은 손을 번쩍 들고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팀이 뒤처지는 이유가 개인의 고집 때문이라면 그건 공동의 목표를 해치는 일입니다. 김영호 선생님 너무 완벽하게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과 몇몇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원하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면 먼저 저에게 묻는 것이 절차입니다. 절차, 인생이 절차대로만 되나요? 나이 들어서까지 예민하게 군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민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가 덜 다칩니다. 서로 대화가 과열되자 강사가 중간에서 제지하였습니다. 그만하죠. 각자의 작품은 각자가 제출하고 배치도는 지원과 추첨으로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거리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는다. 조금 물러서고 조금 다가서며 적당함을 찾는 일. 그게 사이의 기술이다. 그날 밤 휴대폰에 도착한 짧은 문자 한 줄. 선생님, 저는 여전히 선생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다음부턴 먼저 물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린 일주일 뒤 전시회가 끝나고 빈 의자에 앉아서 박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나는 내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불러주는 이가 없고 내가 찍은 사진도 내가 한 말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달려들었습니다. 거절당하면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나를 의식하는구나. 그게 확인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나는 그저 집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혼자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자 화보다 연민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저도 젊었을 때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상대방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억지로 돌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를 잃었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2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이번엔 30분만 걷지요. 저는 아직 긴 산책은 버겁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이 말하길 좋습니다. 다음엔 40분으로 늘리죠. 사람 사이도 산책과 같았습니다. 속도를 강요하면 숨이 차고 거리를 좁히면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보폭을 인정하면 조금 달라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있더군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7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1. 첫 만남에는 질문을 아껴라. 2.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만 건네라. 3. 상대 이름으로 대신 결정하지 마라. 4. 거절은 존중하라. 5. 기다림도 관계의 일부다. 6. 공유 전에 반드시 묻고 허락받아라. 7. 거리를 두되 마음의 문은 닫지 말라. 이 7가지가 바로 제가 배운 여백의 규칙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가까워서 숨 막혔던 사람, 너무 멀어 아쉬웠던 사람. 오늘은 그분께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천천히. 그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지켜줄지도 모릅니다.